광명시흥에 7만 호를 공급해 수도권 총 공급 물량의 40%가 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대저 18,000호, 광주 산정이 13,000호 공급 예정입니다. 자, 광명시흥 지구의 개발 구상안을 살펴보면 그중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 시흥지구에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가 조성됩니다. 또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도시철도가 건설되고 제2경인을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까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서남권 거점 도시로 광명 시흥지구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광명 시흥지구는 역대 3기 신도시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 근접성도 좋고 또 여의도보다 더 큰 공원과 녹지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사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20일 만에 첫 택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사 대책을 말하면서 공급 쇼크가 올 거라 그랬는데 이 발표를 보고서 저는 진짜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사 대책의 핵심을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도심에 공공주택 복합사 이 중심을 만들어서 복합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역세권 개발이다 뭐 재개발이 되는데 뜬금없이 광명시흥 진짜 돌고 돌아서 광명시흥 이게 이사 대책의 그런 공급 쇼크를 얘기하고 깜짝 놀랄 만한 지금 대책인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이거 과거에요 한번 했다가 반납된 장부서예요. 이게 다시 돌고 돌면 진짜로 우리 새로운 장관께서 말씀하신 진짜 새롭고 획기적이고 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냐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이제 이 광명 시흥지구는 일단은 지금 서울에서 도시권에 20분대를 접근한다 그러지만 여기에 교통망이 지금 완성되는 건 2028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족 기능이 얼만큼 돼 있느냐 굉장히 지금 의심스럽고요. 그럼 이사 대책이 추구했던 목적이 강남 집값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기의 서부권에 대한 인구 분산책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거를 내놓고 우리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건가? 진짜 이거 역설적으로 쇼크를 먹었습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약간 실망하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광명 시흥지구는 2025년부터 차례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장의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아쉽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사실 이사 대책에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공급 방안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에 1차분 이제 수도권부터 시작을 하죠. 부산, 광주까지 해서 10만 호 공급 대책이 이번에 나온 거고요. 나머지 15만 호에 대해서는 아마 4월 중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애초에 공급 대책에 담겨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어느 집을 갖다가 과자 만들듯이 공장에서 과자 찍어내듯이 이렇게 뚝딱뚝딱 공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지금 이제 지구 지정도 22년에 해야 되고 또 23년에는 지구 계획도 확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3분양이 23년부터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본격적인 분양은 한 25년 정도부터 이루어질 거예요. 단지 이런 공급 대책들이 만들어진 거는 그동안 이제 비교적 이제 보수층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왜 수요 억제만 자꾸 하려고 하느냐. 공급 대책을 만들어라.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대책까지 포함을 해서 전국적으로 한 200만 호 어떤 공급 대책들을 갖다 정부에서 계속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할 거냐 아니면 실패할 거냐의 여지는 차치를 하고서라도 일단 시장이 요구한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불가피한 어떤 조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광명 시흥은 주민 반발 등으로 매번 신규 택지 지정이 좌초됐던 곳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9만 8천 가구 규모의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에 해제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문제는 신규 택지 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명하고 시흥하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온도차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가 좀 있는 편이고 시흥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거기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어떤 집값 그렇겠죠. 그 다음에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되겠죠.
따라서 이번 대책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 정부에서 말하듯이 궁극적으로는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 계획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실시 단계에서 반영이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걸 갖다가 뭐 관계자들이 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해를 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 거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앞으로 쭉 해나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벌써부터 토지 보상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을 때보다 공시지가도 상당히 오른 상황인데요.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서 집값을 상승하게 할 또 우려는 없을까요? 과거에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다시 나오면 더 다른 지역을 간다든가 진짜로 또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투기 제한 지역으로 지금 벌써 이 지정이 돼 있어서 일단은 이제 뭐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잡고 있는데요. 만약 이제 이런 이제 뭐 부동산 시장으로 이런 토지 보상금이 안 흘러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주식 시장이나 또 요새 뭐 유행한다는 뭐 암호화폐나 이런 데로 갔을 때는 소위 말하는 화폐의 이런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지금 자극이 돼서 결국 이렇게 유동성이 많으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실질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지 토지 보상금이 생산적인 부분들로 갈 수 있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많거든요. 이 부분으로 해서 또 주민들이 또 그거에 따라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부분들을 금융적인 상품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거는 개인 재산권을 지금 뭐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텐데 하여튼 굉장히 생산적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뭐 미래지향적인 특히 이제 뉴딜 정책들이 이제 같이 진행될 시기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좀 정부에서 개발하는 것이 이것은 해결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구 지정만으로도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향후에 7만 가구의 공급 폭탄이 쏟아지면 집값에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때 가봐야 알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뭐 인근 아파트나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건데 과연 지금 이것을 잡으려고 그러면요. 이제 집값이 사실 뭐 오르고 내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2차 발표에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체 그림에서 나와야 한쪽만 이렇게 풍선 효과로 뭐 뻥 터진다든가 오름 내림이 굉장히 급등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들이 뭐 주요한 이 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로 전체적인 이사 대책의 택지 개발 계획을 다 봐서 잘 운영이 되면은 사실 뭐 집값의 악재 뭐 입주할 당시에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분명히 이 방정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저런 내용을 살펴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6번째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입니다. 광역철도망 개통이 신도시 입주인 2025년에 맞춰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 집값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집값이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공급 대책만으로 해가지고 집값이 잡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값에 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워낙 많으니까요. 가령 뭐 유동성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뭐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계속 부동산 밀폐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집값 안정을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내년 이후에 대선이 이루어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도 집값 안정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시장에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정치권이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공급 대책과 맞물려서 집값은 장기적으로 뭐 안정화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번 발표가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아주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부지 확보의 단계지
어떤 분양이라든가 일단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식으로의 집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의 영향 뭐 주변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최초의 이사 대책이 했던 수도권 전체에 대한 집값 견제 역할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